자, 이제 기타 학생 성적 처리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요. 전입생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생 성적 처리와 관련된 메뉴에는 학적, 전입관리, 지필평가, 성적관리, 학적, 전입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 학적, 전입관리, 학기말 성적관리 여기에서 전입생의 성적을 처리합니다. 전출교의 지필평가 성적과 수행평가의 연역별 성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전출교의 성적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전출교에서도 있었고 전입교에서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 학교에 다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다면 전출교 성적이 아닌 전입교 우선으로 합니다. 즉 우리 학교 성적 우선으로 성적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1차 지필평가 이후 전입원 경우 전출교의 과목과 전입교의 과목이 동일한 경우 전출교의 과목 성적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외 전입교는 개설되어 있으나 전출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적 전입관리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결시명칭을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학기말 성적 산출 시 인정점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교에 2차 지필평가 이후 전입하고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이 전송된 경우 이를 전입교 학기말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해당 전입생은 제외하여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학교 성적 산출할 때 해당 학생을 포함 안 함으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적을 다 받아가지고 왔으니까요. 전출생, 자퇴생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메뉴는 성적 지필평가, 성적 수행평가, 성적 처리 선행작업, 성적 처리 이게 4개의 메뉴가 관련이 있고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치른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합니다. 즉 평가가 진행된 과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성적 산출을 하고요. 학적 변동일 기준으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연역별 점수가 있는 경우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적을 반영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일차 중에서 1, 2, 1은 합적이 있었고 3, 4, 5는 합적이 없는 경우 1, 2차에 해당 과목은 성적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필평가에서 미인정 결시 후 전출이나 자퇴를 한 경우에는 당해 지필평가별 미인정 결시에 따른 인정점을 수기로 산출하여 전출교에 전송하거나 당해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2차 지필평가를 치른 이후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학기말 성적 산출 시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산출 학생 관리에서 해당 학생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지필평가를 다 치른 후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은 이 학생들은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하신 거는 추후 메시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 변경 학생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이인으로 반이 잘못 등록되거나 되어 있거나 학폭 관련 조치사항, 학기 중 이수과정 변경 등으로 반 변경을 하는 경우로 반 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으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 결제를 완료한 후 학적을 반영합니다. 학적 반영 시 현재 강의실반에 개설된 과목과 변경하려는 강의실반에 개설된 과목이 동일한 경우 변경하려는 강의실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강의실로 설정하여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 이수과정 변경 시에 나타나며 변경 전 강의실에 개설된 과목이 변경 후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으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변경을 수행합니다. 1차 지필평가 이후 동일 과목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강의실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이 조회되며 변경된 강의실의 평균은 변경 전 강의실의 평균이고요. 상실하면서 1차 지필평가 문서를 기결문서 취소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 결제를 완료한 후 성적관리에서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면 변경된 강의실 평균이 수정이 됩니다. 1차 지필평가 이후 반변경하여 새로 수강하는 과목은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에서 등록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1차 지필평가 해당 과목 성적은 학기 말 성적 산출 시 결시된 인정점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누가기록 이수 시간은 반변경 전 시간만 합산되므로 학년 말에 반변경 이후 누가 기록된 시간을 합산하여서 직접 수기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이시고요. 학적 출결 관리, 일일 출결 관리에서 반변경 전, 후 일자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각각 해당 반에서 학생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 출결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문형 강좌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의 성적 처리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적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그다음에 뭐 특성화고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과목이 됐어요. 주문형 강좌로. 그럴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처리 유형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 학생들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섞여 있다면. 학생의 희망을 받아 정규교육 과정 과목명으로 운영되는 방과 학교 교육활동은 성적 산출 대상 과목이 아닙니다. 이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문형 강좌 개설 과목은 사전에 관내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보고된 것, 이것만 해당됩니다. 이것만 해당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 보시면 개설학교가 일반고인 경우에는 전문교과 1, 2, 고시의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설학교가 특목교인 경우를 보시면 해당 교과가 일반고 학생도 참여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하셔야 되고요. 일반고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전문교과 1이나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 1으로 하시면 되고요. 개설학교가 특성화고인 경우 일반고 학생이 참여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은 성적 처리 유형은 여기 편성은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고 학생들을 배려해서.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나이스 편제 등록을 보시면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화수학 1에서 등록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례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동교육과정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등록하기 전에 위탁 과목의 성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1학기에 공통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는 2학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집중 이수 과목은 학기별로 공통문구를 입력합니다. 공동교육과정 개설교, 성적 처리,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위탁교는 학적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에서 위탁 학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록에서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버튼 누르셔서 성적을 먼저 가져오기 한 후 실행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공통문구 사용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교 학생은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교육교에서, 타교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타교에 이런 식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은 이렇게 공동이다. 본교에서 하는 경우는 표시가 되고요. 타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동타기관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교과 우수상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개설교 포상 규정에 따라 교과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본교 수강생 또는 타교 수강생에 대해서 교과 우수상을 등록합니다. 타교 수강생은 교과 우수상은 공동교육과정 개설교에서 발급하고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적교로 공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 개설교는 학교생활, 수당경력, 수당대상 관리에서 교과 우수상을 등록하시면 되고, 원적교는 학생생활, 수당경력, 원적교에서 학급별 수당관리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공립학교 간 교환학생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당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독서활동 상황 공동교육과정에 교과 담당 교사가 확인한 타교 수강생의 과목 관련 독서활동 상황은 타교 수강생이 소속교 학급 담임교사에게 직접 입력을 요청합니다. 소속교 학급 담임교사는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입력합니다. 공동교육과정 개설교는 성적 처리, 과목별 독서활동에서 하시면 되고 원조교는 학생생활, 독서활동 상황 기록에서 하시면 됩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학기별로 입력하므로 입력 시 입력학기 설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무학년제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 과목이고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1쪽에 보시면 되고요. 편제 및 시간 배당은 각각 학년별로 등록하되 과목 개설 및 수강학생 편성은 성적 산출 학년 기준으로 조회하여 각 학년을 등록을 합니다. 성적 처리 기준 학년은 일반적으로 고학년으로 설정하나 학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2학년의 세계사, 3학년의 세계사를 무학년제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3학년을 성적 처리 기준 학년으로 등록을 합니다.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서 과목 개설은 특정 한 개의 학년의 과목 개설로 각 학년을 수강학생으로 편성을 합니다. 성적 산출 기준이 아닌 학년은 출결 관리를 위해 수강학생 편성 출결 탭에서 편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학년제는 과목 코드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처리 절차와 성적 처리는 동일하나 다음 메뉴에서 설정 방식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서 과목 개설 현황 탭, 개설 강좌 탭, 수강학생 편성 탭, 성적 처리 기준 학년 설정을 하고요. 고학년 설정을 권장합니다. 성적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서 카드 과목 코드 관리에서 동일 코드를 부여해야 합니다. 두 자리에 동일 과목 코드를 부여해야 되고요. 성적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 성적 파일 올리기에서 타학년으로 올리셔야 되고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성적 산출 단위 관리 이게 또 중요하죠. 이거에서 사용자 정의별로 그러니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학년제는 사용자 정의별로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